산다는 것은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기 위해 우연을 선택으로 바꾸는 일이다. 사는 건 사랑하는 일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꼭 그 나이인 건 아니다. 나이는 수많은 변수 중 하나일 뿐이다. 프랑스 대문호 파스칼 브리크네르가 전하는 나이들의 새로운 철학 이야기를 발췌해 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황혼의 나날을 위하여 우리 인생에 건네는 10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포기를 포기하라. 자리, 아직은 퇴장할 때가 아니다. 루틴, 시시한 일상이 우리를 구한다. 시간, 당장 죽을 듯이 영원히 죽지 않을 듯이. 욕망, 아직도 이러고 삽니다. 사랑, 죽는 날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기회, 죄송해요, 늦으셨습니다. 한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 불멸의 필멸자들. 인간이라는 동물은 30세까지 자기는 늙지도 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느낀다. 그에게 생일은 재미있는 형식상의 절차, 무해한 표시일 뿐이다. 그 다음부터는 10년 단위로 30대, 40대, 50대가 이어진다. 늙는다는 것은 달력 속으로 편입되는 것, 지나간 시대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이는 세월을 공감하게 하지만 세월을 비극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공통의 조건으로 한데 묶이고 그대로 휘둘리는 신세는 썩을프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꼭 그 나이인 것은 아니다. 서류상의 내 나이와 스스로 느끼는 내 나이 사이의 간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요즘 시대에는 이 간극이 너무 크다. 이제 원숙기와 노년기 사이에 새로운 인구층이 나타났다. 라틴어를 따서 시니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나머지 인구보다 가진 것이 많은 세대다. 이 시기에는 애들도 다 키웠겠다. 부부의 의무를 마감하고 이혼이나 재혼을 택하는 사람이 특히 많다. 이러한 변화가 서양 사회에만 퍼진 것은 아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도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 이러한 상태의 물질적 조건들은 미처 충분히 사유되지 못하고 있다. 행여 100세 이상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70세는 버릇없는 어린애 취급을 당할지도 모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 사회에서 어느 연령층이 전부 일을 하지 않는 것, 즉 생산은 하지 않고 소비만 하게 된 것은 최선의 의도가 빚어낸 재앙이다. 경험치와 통찰력은 대개 나이가 들수록 두터워진다. 노인들이 하던 일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일을 찾으면 관계를 되찾고 봉사활동을 하고 완전한 의미에서 활동의 주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 노인들을 빨리 꺼져야 할 기생충처럼 바라보는 편견도 사라질 것이다. 시시한 일상 루틴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반복은 불모성과 생산성의 양가적 힘을 지녔으며 좋은 의미의 반복은 숨은 재능을 찾게 해주고 자신을 흉내내는 과정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세미월 버틀러는 인생은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면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도 연습 중일 테고 서툴게 한음 한음 연주해낼 것이다. 인생은 작은 글씨로 쓰는 아주 긴 편지다. 생의 횡단은 때때로 위험하기 그지없으나 참으로 근사하다. 볼테르의 앞서 관용을 사유했던 프랑스의 사상가 피에르 베일은 의식이 방황할 권리를 주장했다. 어떤 진리, 어떤 신앙을 강요당하기보다는 스스로 실수도 해보고 자기 판단을 돌아볼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모두 방황하는 영혼이며 그날그날 즉흥적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자꾸 옆걸음질하고 경치 좋은 우회로로 빠지기도 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끝을 향해 나아간다. 인생의 내리막길은 오르막길처럼 가야 한다. 사랑은 타자의 존재를 기뻐하고 나 또한 살아있음으로써 상대에게 매일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삶의 낙을 맛보고 하루하루를 허무에서 건져내고 일상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바꿔놓으려면 둘이 딱 좋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했는가? 딱히 한 일이 없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하루 일을 세세히 늘어놓느냐 혼자 곱씹느냐는 완전히 다르다. 어느 때라도 우리가 읊조리는 불행과 비참을 따뜻하게 들어주는 이는 필요하다. 어느 때라도 우리는 타자를 경청하고 위로와 조언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운명의 다채로움은 늘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련이 있다.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깊이도 얻지 못할 것이다. 늙는다는 것은 이 한없는 부채를 인정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만난 타인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라는 이름의 집단 작품이다. 젊을 때는 몸이 우리의 친구, 아니 하인에 더 가깝다.
우리가 따로 챙기지 않아도 알아서 회복되고 생각대로 착착 움직여준다. 때로는 몸이 기대 이상의 여력과 역량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천하무적인 것 같다. 30세부터는 사정이 달라지고 몸이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한다. 하인은 까다로운 주인이 되어 우리를 허구한 날 닥달하고 이게 호들갑인지 걱정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겁을 먹은 건가? 에너지를 쓰는 게 곧 삶입니다. 여러분은 10년을 주기로 스스로를 거침없이 재구축해야 한다. 안주하지 말고 위험을 무릅써도 된다. 자기로 사는 편안함과 자기일 수밖에 없는 불편함을 인지해야 나로 살 수 있다. 도전할 에너지가 없다면 생의 반짝거림을 잃어가는 중이다. 그것은 죽기도 전에 사라지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쓰러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패배를 내면화하지 않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늦게까지 하라. 생의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일하고 여행하고 세상에 마음을 열어두라. 산다는 것은 한자리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필요의 창조물이 아니라 욕망의 창조물이다. 자기를 실현하는 삶이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휴식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단련에 있다. 사랑은 어느 나이에나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정당화한다. 나는 상대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그의 창조자가 되고 상대는 상대대로 나의 창조자가 된다. 사랑한다는 말은 너는 죽지 않아 라는 축복이다. 성공하는 삶은 언제나 다시 태어남의 상태에 있다. 그런 삶은 기존의 습득한 능력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역량이 더 크고 끊임없이 차오르는 기운을 갖고 있다. 비록 돌이킬 수 없는 것 앞에서는 모두가 속수무책이지만 그래도 운명을 둘러가는 방법은 늘 있다. 운명에는 만족하지만 세상의 소음과 작은 음악에는 언제나 깨어 있으라.